눈 뜨자마자 혈압계부터 찾는 아침, 지치시죠? 그 두려움, 30년 내과 의사인 제가 압니다.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약만 늘리지 않아도 안정됩니다. 지금부터 실패 없이 따라하는 3단계 루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계를 재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매번 170에 100, 이런 무서운 숫자가 나와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저는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 아침마다 혈압과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지난주에 오신 6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선생님, 아침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어지러워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66세 박미자 할머니는 아침 식사 후에 혈당을 재면 항상 200이 넘어서 남편과 여행도 못 가겠어요. 라며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 3가지 아침 습관만 바꿔도 혈압과 혈당이 놀랍도록 안정되고 평생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은 2주 만에 혈압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지고 혈당도 현저히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더 이상 아침마다 혈압과 혈당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검증된 건강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 은퇴 교사세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셨어요. 특히 아침마다 혈압이 160에서 170까지 올라가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어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효과가 미미했고 오히려 약을 먹으면 기운이 없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혈압계 숫자 보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살면 뭐가 재미있겠어요? 라고 한숨을 쉬셨거든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보면 문제점이 명확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고 신문을 읽으면서 짜장라면이나 흰쌀밥으로 급하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오전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던 거죠. 특히 할아버지는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40년간 해온 습관이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6세 박미자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박미자 할머니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전형적인 어머니세요. 3자녀를 키우시면서 늘 가족 먼저 생각하시고 본인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셨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아침 식사 후 혈당을 재면 항상 200 이상이 나왔고 당화혈색소도 8.5까지 올라가서 합병증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혈당 때문에 쓰러질까봐 무서워서 집에만 있게 돼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박미자 할머니도 아침 식사 패턴에 문제가 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설탕 넣은 커피를 마시고 가족들 아침 준비하느라 바쁘다 보니 식빵이나 쌀밥 위주로 급하게 식사를 하셨어요. 당연히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때우는 게 습관이 됐어요.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없으니까 제 건강은
항상 나중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더욱 심각한 건 할머니가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머니도 당뇨로 고생하셨고 형제 중에도 당뇨 환자가 있었어. 더욱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유전인가 봐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라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두 분 모두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아침 습관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혈압이 140대로 떨어졌고 박미자 할머니는 아침 혈당이 140대까지 개선됐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요. 혈압약도 줄였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미자 할머니는 드디어 남편과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3달이 지난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혈압이 130대까지 떨어져서 의사와 상의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40년간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미자 할머니는 당화혈색소가 7.2까지 떨어져서 합병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혈당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즐거웠어요. 건강하니까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어요. 라며 행복해 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바로 아침 시간대에 우리 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습관을 만든 것이었어요. 먼저 아침에 혈압과 혈당이 왜 올라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밤새 수면을 취하면서 혈액이 농축되고 혈관이 경직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되면서 혈압과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잘못된 아침 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커피나 단순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급하게 섭취하면 혈관에 급격한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침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최근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 혈압이 높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00, 심근경색 위험이 2.5배 높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일본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아침 혈당이 200 이상인 사람들이 10년 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5배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침 시간대 혈압과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미자 할머니가 실천한 그 3가지 방법 말이에요. 첫 번째 습관은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우리 몸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미지근한 물, 정확히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물 한 컵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실천하신 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예전처럼 어지럽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수분 공급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혈액의 78%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심장이 더 많은 압력으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해요.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침대 옆 테이블에 미리 물병이나 물컵을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급하게 마시지 말고 2, 3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 마셔주세요. 박미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습관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 5분 실천하기입니다. 혈관은 자전거 바퀴처럼 매일 펌핑이 필요합니다. 아침 5분 스트레칭이 뇌졸중 위험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 몸의 혈관은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시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근육과 관절도 굳어 있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면 혈관에 급격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선생님, 저는 몸이 뻣뻣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동작들을 따라하시니까 이 정도라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한 방향으로 5초씩 3번, 반대 방향으로도 5초씩 3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목 부분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동작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돼요. 다음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양 어깨를 앞으로 5번, 뒤로 5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상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여주세요.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하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아침에 5분 스트레칭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일어나면 여기저기 뻐근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심호흡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을 5번 반복해 주세요. 이런 호흡법을 446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이런 호흡법을 고혈압 환자들에게 권장하고 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숨쉬기 운동이 뭐가 효과가 있겠나 싶었는데 몇 주 하다 보니까 아침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병행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무리한 동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또한 기존의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의 아침 식사입니다. 이 부분이 혈당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공복에 흰쌀밥이나 빵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이는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박미자 할머니의 예를 들어볼게요. 기존에는 아침에 식빵 2장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흰쌀밥에 김치만 먹고 마시는 정도였어요. 이런 식사 후에는
혈당이 220에서 250까지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권한 식단으로 바꾼 후에는 아침 혈당이 140에서 160 수준으로 안정됐어요.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삶은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견과류 등을 활용했어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 준비하기도 간단해서 아침 식사로 이상적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이고 소화도 잘 되죠. 식이섬유는 채소와 오트밀을 통해 공급했어요.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당 조절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어요. 박미자 할머니의 개선된 아침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트밀 반 컵에 그릭 요거트 2스푼, 견과류 1줌, 블루베리나 딸기 약간을 넣어서 드셨어요.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와 방울토마토 몇 개를 추가로 드시고요. 이런 식단의 장점은 준비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오트밀은 전날 밤에 미리 불려두시면 아침에 5분이면 완성됩니다. 달걀도 일요일에 한 번에 여러 개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런 식사가 맛없을 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까 속도 편하고 든든해서 좋아요. 무엇보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안심이 돼요. 라고 박미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좀 다른 스타일의 식단을 선택하셨어요. 두부 반 모에 김치와 들기름을 넣고 간단히 볶아서 드시고 여기에 현미밥 반 공기와 미역국을 함께 드셨어요. 견과류는 호두와 아몬드를 번갈아 가며 드시고요. 젊을 때부터 한식을 좋아해서 갑자기 서양식으로 바꾸기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한식 위주로도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본인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꼭 정해진 메뉴를 따라할 필요는 없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라는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전날 밤 미리 준비하는 3분 건강 아침 팁도 알려드릴게요. 오트밀과 견과류는 미리 섞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해 두세요. 달걀은 주말에 한 번에 여러 개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과일은 씻어서 먹기 좋게 잘라두시면 아침에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아침에 정말 3분이면 건강한 식사를 완성할 수 있어요. 바쁜 아침 시간에도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죠. 박미자 할머니는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치 준비를 해두니까 정말 편해요. 매일 아침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건강해지는 느낌도 좋고요. 라고 하셨어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하루 과일 섭취량은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또한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 한 줌, 대략 30g 정도가 적절한 양입니다. 이제 이런 아침 습관들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수분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볼게요. 2019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250ml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수은주 낮게 나타났어요.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스트레칭과 심호흡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어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는 아침 5분 스트레칭을 6주간 실시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810mm 수은주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또한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식단 변화의 효과는 더욱 극적입니다. 단순 탄수화물 중심의 아침 식사는 혈당을 30분 내에
200 이상으로 올리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의 식사는 혈당 상승폭을 5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오트밀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당화혈색소가 평균 0.8%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당뇨병 치료제 한 가지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2025년 정부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강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아침이 건강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아침 생활습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는 아침 시간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전체 인구의 28%에 달한다고 해요. 당뇨병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아침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당화혈색소를 1%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미자 할머니의 성공 사례도 이런 과학적 근거와 일치합니다. 두 분 모두 약물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침 습관만 바꿨는데도 놀라운 개선 효과를 보셨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수치 개선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됐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친구들과 등산도 다시 시작했고요. 라고 하셨어요. 박미자 할머니는 남편과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겁고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건강이 개선되면 정신적,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 관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생활 도구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혈압과 혈당은 기록이 곧 치료입니다. 요즘은 버튼 한 번만 눌러도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되는 기기가 있어서 시니어분들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기계는 잘 모르는데 복잡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최신 가정용 혈압계를 사용해 보시고 나서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혈압계는 정말 사용법이 간단해졌어요. 팔에 커프만 감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 결과까지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죠. 특히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혈압계를 사용하시면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스마트폰 앱에 저장되어요. 가족들도 앱을 통해 어르신의 혈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꾸준한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3개월간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주에는 평균 168에 95였던 혈압이 12주 후에는 138에 82까지 떨어졌거든요. 숫자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박미자 할머니도 스마트 혈당계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혈당계는 매번 검사지를 넣고 피를 뽑아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새로운 혈당계는 훨씬 간편해졌네요. 검사지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필요한 혈액량도 줄어들어서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가 바로 폰으로 와서 딸이 멀리서도 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만족해 하셨어요. 혈당 측정 패턴도 중요해요.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함께 측정하시면 식단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박미자 할머니는 이 두 수치의 변화를 통해 어떤 음식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셨대요. 밥을 먹고 2시간 후에 재어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오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을 선택할 때도 더 신중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오트밀도 혈당 관리에 정말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박미자 할머니가 사용하시는 오트밀은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중요한 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오트밀을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맛이 밋밋해서 먹기 어려웠는데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으니까 맛있어졌어요. 지금은 이 맛이 더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트밀을 준비하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전날 밤에 오트밀 반 컵에 무가당 두유나 저지방 우유를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리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호두, 아몬드, 블루베리 등을 토핑으로 올리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이런 도구들과 식품들을 활용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춘천에 사시는 74세 이정호 할아버지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관리가 너무 복잡하다며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선생님, 혈압도 재야 하고 혈당도 재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식단도 바꿔야 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단계별로 접근하자고 제안했어요. 첫 주에는 아침에 물 마시기만 실천하고, 둘째 주에는 스트레칭을 추가하고, 셋째 주에는 식단을 개선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는데 하나씩 늘려가니까 할만해요. 지금은 모든 습관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3개월 후 이정호 할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172와 98에서 142와 85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9.2%에서 7.8%로 개선됐어요. 더욱 중요한 건 삶의 활력이 되돌아온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피곤해서 집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요. 동네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최순자 할머니의 경우는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할머니는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았어요. 특히 아침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서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거든요. 선생님, 저는 당뇨는 없는데 혈압만 높아요. 그래도 똑같은 방법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물론 혈압 관리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특히 아침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에 중점을 두셨어요. 식단은 나트륨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요.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셨어요. 6주 후에 할머니의 아침 혈압이 150대로 떨어졌어요. 혈압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이렇게 좋아지네요. 정말 신기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2-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상식들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혈압이 높으면 짠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예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 섭취,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에요. 또한 당뇨병은 단 음식만 피하면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실제로는 흰쌀밥, 빵, 면류 같은 단순 탄수화물이 혈당을 더 급격히 올려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제한 없이 드시는데 과일에도 당분이 많아서 적절한 양 조절이 필요해요. 운동은 격렬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도 위험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안전해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예요. 고혈압과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지만 합병증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한 이유죠. 김영수 할아버지도 예전에는 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수치를 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태였구나 싶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해요. 물론 도움이 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또한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박미자 할머니는 친구가 혈당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추천해줘서 먹어봤는데 생활 습관을 바꾼 게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돈도 절약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일석이조예요. 라고 하셨어요. 약물 복용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있어요. 약을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수치가 안정되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안정되어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감사해 하셨어요. 반대로 자연 치료만으로 충분하다며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도 위험해요.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중단하면 갑작스런 혈압 상승이나 혈당 급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약을 끊으려고 하셨는데 제가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설득했어요. 결과적으로 생활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은 후에 약물을 조절하니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적인 생각도 바꿔야 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최순자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69세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네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이 생겨요. 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70대, 80대에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와 관심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져요. 박미자 할머니의 경우 딸이 앱을 통해 혈당 수치를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됐다고 하세요. 딸이 엄마 오늘 혈당 좋네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라고 하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부인분이 아침 식단 준비를 도와주시고 함께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서로 격려가 됐다고 해요. 아내가 함께 해주니까 더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마셔보세요. 그리고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해보시고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정말 간단한 변화지만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꿔줄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미자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전주에 사시는 71세 강희순 할머니도 최근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는데 2주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울산에 사시는 67세 정재국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는 혈당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아침 식단을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선생님, 아침 혈당이 이렇게 안정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당뇨병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6개월이 지난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미자 할머니의 근황을 알려드릴게요. 두 분 모두 건강 상태가 더욱 좋아지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혈압이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평균 128에 78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혈압약도 최소 용량만 복용하고 계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혈압 걱정 없이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녀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박미자 할머니는 당화혈색소가 6.8%까지 떨어졌어요. 이는 거의 정상인 수준이에요. 남편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건강하니까 꿈도 커지네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두 분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의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단순히 수치가 개선된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 관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세든 80세든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루 걸러 하루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들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해주면 훨씬 쉽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혈압계나 혈당계 같은 도구들도 활용해 보세요. 정확한 측정과 기록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돼요. 변화하는 수치를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병원 검진도 잊지 마세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전문의의 관리를 받으시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침 10분이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물 한 컵, 5분 스트레칭, 건강한 아침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박미자 할머니도 건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모든 분들이 이런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는 것은 언제나 감동적이에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6개월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져요. 가족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즐거워지고 새로운 취미나 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죠.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쉽고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어주시거나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변화 과정을 알려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